번째 지렛대는 뭐냐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 밑에 있고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서 이게 첫 번째 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지렛대는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고 왼손목이 코킹이 되면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겠죠. 첫 번째 지렛대는 이 클럽이 양팔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테이크어웨이 동작으로 이 삼각형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첫 번째 지렛대 움직임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부터 이제 왼손목 코킹과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면 이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겠죠. 이 클럽 헤드가 조금 가면 얘가 반대쪽으로 조금 가죠.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이 가면 반대쪽도 많이 가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스피드가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몸 구조상 이 상태를 유지하고 얘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왼손목의 코킹과 오른쪽 팔꿈치의 접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프레셔 포인트 4가지가 있죠. 오른손 여기 힐패드 부분이 1번, 그 다음에 2번이 왼손, 3번이 여기 검지 첫 번째 마디, 4번이 여기죠. 근데 프레셔 포인트의 역할은 뭘까요? 스윙에 있어서 그립을 잡으면 손에서 가장 많이 느끼겠죠.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평행으로 움직이는 거는 오른손목이 이렇게 벤트가 되면 프레셔 포인트 1번에서 제일 많이 느낄 거고, 여기서 왼손목이 코킹이 될 때는 프레셔 포인트 2번에서 제일 느낄 거고, 3번은 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패닝 모션, 회전하는 거를 여기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럽의 3가지, 클럽 페이스, 헤드, 그 다음에 샤프트를 프레셔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느끼자는 거죠. 근데 말은 어려워요. 지렛대 움직임에 적용되는 포스는 프레셔 포인트를 통해 클럽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압력의 변화래요.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클럽의 움직임을 느끼자는 거예요. 프레셔 포인트에서. 그래서 프레셔 포인트의 역할은 각 해당 번호의 프레셔 포인트는 각 해당 번호의 어큐뮬레이터를 만드는 데도 관여를 한대요. 그래서 4개의 프레셔 포인트, 4개의 어큐뮬레이터가 있었잖아요. 그 2개는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역할은 뭐냐면 2개의 지렛대 움직임을 움직이는 데도 관여를 한대요. 그래서 골프는 이중 진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클럽이 제 몸하고 이렇게 팔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지렛대는 뭐냐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 밑에 있고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서 이게 첫 번째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지렛대는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고 왼손목이 코킹이 되면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겠죠. 그럼 첫 번째 지렛대, 클럽 헤드가 손보다 밑에 있는 상태에서는 자, 프레셔 포인트 어디에서 제일 많이 느낄까요? 팔의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1번은 오른팔인 거고 4번은 어딜까요? 여기니까 왼팔의 움직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렛대가 움직일 때는 왼손목 코킹이 되니까 2번에서 제일 많이 느낄 거고, 여기서 패닝과 픽업이 되면 3번에서 느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지렛대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지렛대는 팔에 의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개의 펜들럼 움직임, 시계추 움직임에서 골프 스윙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봐보시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요게 두 번째 지렛대. 보시면 첫 번째 지렛대는 이 클럽이 양팔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테이크어웨이 동작으로 이 삼각형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첫 번째 지렛대 움직임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부터 이제 왼손목 코킹과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면 이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렛대는 손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첫 번째 지렛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두 번째 지렛대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지렛대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얘기는 왼팔 근해의 개념하고도 붙을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하는 이유. 우리가 골프 스윙에서 가장 효율적인 골프 스윙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임팩트 순간에 반지름의 왼쪽 어깨부터 헤드까지 이 길이가 가장 길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지렛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전제 조건이 그냥 막연하게 긴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파워를 위해서 스피드가 필요해요. 근데 첫 번째 지렛대만 이렇게 움직이면, 시계추 움직임을 봤을 때 이 클럽 헤드가 조금 가면 얘가 반대쪽으로 조금 가죠.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이 가면 반대쪽도 많이 가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스피드가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몸 구조상 이 상태를 유지하고 얘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왼손목의 코킹과 오른쪽 팔꿈치의 접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팔꿈치가 접히고 왼손목이 코킹이 되려면 여기서 처음에 버티컬인 이 상태가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얘가 턴이 돼야지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를 접혔을 때 적정한 이 동작이 되지, 턴이 없으면 어떨까요? 얘를 꽉 잡고 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동작이 되게 부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하는 이유는 첫 번째 지렛대를 가장 길게 하면서 좀 빠른 속도로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때도 이제 프레셔 포인트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와서 이런 골프 스윙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두 개의 시계추 움직임에서 골프 스윙이 만들어진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 시계추 움직임을 옛날에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영상은 프로님들 다 한번 봤을 거라고. 이거 보지 않나요? 자, 두 개의 지렛대 움직임하고 한번 보죠. 이게 뭘까요? 이게 첫 번째 지렛대 움직임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두 번째 지렛대예요. 매우 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노가는 이렇게 또 이제 두 개의 시계추 움직임을 또 설명한 거고, 지렛대 움직임을 설명을 한 거고. 근데 때로는 하나의 지렛대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골프 스트로크를 할 때 언제 쓸까요? 하나의 지렛대만 쓸 때는, 골프 게임을 할 때. 두 번째 지렛대가 필요 없을 때. 퍼터나 칩샷 할 때는 첫 번째 지렛대만 관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큰 파워가 나오면 두 번째 지렛대가 그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관여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첫 번째 지렛대를 이거잖아요. 이렇게 왼팔하고 클럽이 이렇게 V자 쉐이브. 그럼 또 이게 뭐냐는 거지. 머신 컨셉 아닐까요, 이게 또? 얘를 움직이려면, 처음에 움직이려면 오른팔이 됐던 몸의 움직임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더 가려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머신 컨셉하고 붙여서 생각을 하셔야 돼. 지렛대 움직임도. 그래서 4개의 프레셔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것도 조합을 하면 15가지가 나오겠죠. 히터는 13번이래요. 13번을 스윙을 했을 때 클럽의 움직임을 프레셔 포인트 1번, 3번에서 가장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프레셔 포인트가 2, 3, 4래요. 이건 어큐뮬레이터 조합하고 똑같죠. 스윙어는. 근데 히터 같은 경우는 어큐뮬레이터 조합이 1, 2, 3인데 왜 1, 3만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큐뮬레이터 2번은 왼손목 코킹이죠, 이렇게. 머신 컨셉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코킹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왼팔은 근육이기 때문에 얘는 혼자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간 것도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진 움직임에서 됐고, 왼손목 코킹도 얘는 근육이기 때문에 혼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왼손목 코킹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야 돼요. 그럼 이렇게 팔꿈치가 페닝과 픽업 모션에서 접히는 건 어큐뮬레이터 몇 번이냐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 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터 2번은 그냥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자동으로 작용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레셔 포인트 2번이 어떻게 보면 생략된 거죠. 왜냐면 안 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히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코킹의 느낌이 없는 느낌? 그 이제 플라잉 웨지 구조에서 오른손목이 코킹이 되면, 여기서 코킹이 되면 이 클럽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바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로 보면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는 여기서 회전만 되는 거잖아요. 벤트가 이렇게 된 상태, 라인을 지키려면 여기서 페닝과 픽업 모션에 의해서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상태로 왼팔 플라잉 웨지가 유지가 되고 페닝만 이렇게 되면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이 됐을 때 이 그립의 끝이 앞쪽을 향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제 왼손목이 어떤가요? 프로님들이 봤을 때 코킹이 된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안 된 것처럼 보이나요? 됐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픽업의 느낌이 되면 코킹이 없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셔 포인트 2번을 생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렛대 먼저 첫 번째 지렛대를 놓고 보면 첫 번째 지렛대의 폼이 이건 거잖아요. 왼팔 클럽이 만든 이 폼인 거잖아요. 근데 이 지렛대는 압력에 의해서 작동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프레셔 포인트 4가지 중에 조합을 해서 쓴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지렛대는 이 팔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럼 프레셔 포인트 어디가 쓰일까요? 여기. 왼팔이 움직이려면 여기 4번이 여기서 어느 정도 압력이 변화가 있겠죠. 왼팔 같은 경우는. 오른팔 같은 경우는 여기에요. 프레셔 포인트 1번이에요. 이 두 개의 압력이 변화가 생길 때 첫 번째 지렛대가 움직여지겠죠. 그럼 첫 번째 지렛대가 움직이고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할 때는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면서 코킹이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압력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압력이 느껴지죠. 이 두 개는 어딜까요? 2번하고 3번인데 어디에 있나요, 얘가?
손에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지렛대는 팔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손에 있지만 이 부분, 오른팔은 여기, 왼팔은 여기. 두 번째 지렛대는 여기 2번, 3번. 자, 그리고 지렛대의 어떠한 부분도 독립적으로 앞으로 회전할 수 없대요. 이게 왼팔 근해죠. 첫 번째 지렛대이기도 하고. 자, 이 지렛대가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근데 얘 혼자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오른쪽이 이렇게 가고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이렇게 비켜주는 움직임에 의해서 얘는 갈 수 있어요. 때로는 놓고 오른팔이 접혔다가 이 펴지는 움직임에 의해서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둘 다 혼자서는 못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왼팔은 근해이기 때문에 머신 컨셉에 의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죠. 자, 그리고 지렛대는 작동 방식과 관계없이 원형으로 움직인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지렛대가 아무리 저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움직임이나 오른팔 움직임에 의해서 얘가 앞으로 가면 얘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직선으로 움직이네. 곡선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원형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을 라인을 지키지만 클럽 헤드는 앞으로 갈 때도 서클로 움직이는 거랑 또 연관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렛대는 플레인 포스에 의해 임팩트를 통과해야 된다. 자, 스윙 플레이는 어떻게 생겼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움직이죠? 경사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경사면에서 제가 이 그립 끝을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유지했다고 치면 이게 경사면 아닐까요? 이렇게 기울어진 게? 근데 우리가 얘를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향해 직선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는 또 못 가요. 이것도 경사면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얘가 왜 이쪽으로 왔냐는 거예요. 여기 있던 게. 여기 있는 이 클럽이 이쪽으로 온 이유. 밑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오지 않았을까요? 요 그립 끝을 바닥에 있는 라인,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직선으로 내리려고 했더니 이쪽이 무거우니까 떨어지고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움직임에서 릴리스가 되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이 앞으로 만드는 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안 해도 여기서 작살 던지기만 이쪽으로만 잘하고 이 클럽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그냥 허용을 하면서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비켜주면 앞쪽으로 가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11번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뭐냐면 클럽 헤드 포스와 모션은 무게중심의 직각으로 플레인에 있으며 스피드, 질량, 반지름에 따라 변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클럽 샤프트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있대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직각으로 플레인에 있으며 스피드, 질량, 스윙, 반지름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노란 공이 클럽 페이스에 이렇게 있는 부분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나요? 클럽 페이스에 이렇게 노란 공이 요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맞아요. 스윗 스팟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열렸다가 닫힐 수도 있고 때로는 레이백이 될 수도 있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이거 알아 이거 몰라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윗 스팟 얘기하는 거예요. 스윗 스팟이 저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가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는 프레셔 포인트 1번 여기, 그 다음에 4번은 여기죠. 그래서 스윙어는 요 4번. 그러니까 얘를 가만히 양팔을 왼팔은 근해, 오른팔은 스윙어는 수동적인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지렛대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른팔을 못 써요. 몸이 틀어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 압력이 예, 그러면 4번이 스윙 거잖아요. 히터는 오른팔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그네처럼 놓고 오른팔 팔뚝으로 라인을 이렇게 지키면 이 부분에서 압력이 많이 느껴지겠죠. 스윙어는 4번 여기, 히터는 1번의 압력이 변화가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팔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에 의해서 움직인다. 첫 번째 지렛대. 첫 번째 진자 운동을 하니까. 두 번째 진자 운동은 뭐에 의해서 될까요? 손. 두 번째 지렛대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대. 그래서 프레셔 포인트 2번하고 3번. 2번, 3번이죠. 이건 이 정도만 아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냥 두 개의 시계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노간의 그 드릴이 있잖아요. 이렇게 팔꿈치를 옆에 붙이고 여기서 흔들흔들 하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그럼 이건 뭘까요? 클럽 헤드가 손보다 밑에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지렛대예요. 그럼 얘가 조금 더 가속을 붙으면 얘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건 두 번째 지렛대겠죠. 내버려두면 더 많이 가고. 얘가 더 많이 클럽 헤드가 더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버려두는 가속을 이용해서 내버려두면 얘가 더 많이 가겠죠. 그럼 이게 순차적으로 움직이죠. 첫 번째 지렛대 또 가속을 붙으면 두 번째 지렛대. 그럼 쓰일 때도 두 번째 지렛대 가속이 붙고 첫 번째 지렛대 가속이 붙고. 자, 그리고 지렛대 효과.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골프 스윙을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지렛대 효과를 뭐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지렛대 효과를 써야 될까요, 우리가? 적은 힘으로 큰 힘을 쓰는. 그렇죠. 그럼 지렛대 효과가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받침점을 기준으로 무거운 물건이 여기 있으면 이 길이가 네. 길면 길수록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골프 스윙하고 어떻게 좀 붙여서 생각하시면 좋냐면 스윙 아크가 길면 길수록 왼쪽 어깨부터 클럽 헤드까지의 길이가 가장 길면 길수록 우리가 적은 힘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왼팔 근해를 어떻게 우리가 가속을 해줄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임팩트 순간에 이 상태로 돌아올까에 관한 내용인 거거든요. 골프 스윙에서 필요한 지렛대 폼은 이렇게 생겼대요. 좀 생소한 폼이에요. 이렇게 해서 받침점이 여기에 있고, 근데 무게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고, 여기서 이제 포스를 하는데, 요거를, 요 지렛대 폼을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얘를 그대로 이렇게 딱 틀면, 왼쪽 어깨가 받침점이 되겠죠. 이 손 밑에 부분이 무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팔이나 양손이 이 지렛대를 움직이는데 힘으로, 포스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렛대를 두 개의 지렛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는 우리가 왼팔 근해 개념, 왼손목 코킹 없이 왼팔부터 클럽 헤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첫 번째 지렛대.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큰 파워를 내려면 오른팔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접히면 왼손목의 코킹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차적으로 쓸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만 쓸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지렛대. 얘 하나만 써서 우리가 스트로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언제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 지렛대면 어프로치하고 퍼터 할 때는 큰 파워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때로는 쓸 수도 있겠죠. 필요 없을 때는. 예.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큰 파워를 조금씩 내려면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지렛대가 순차적으로 좀 작동을 해주면 여기서 놓고 얘가 갈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 한계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도 우리가 조금 더 하면 이 두 번째 지렛대가 이렇게 완벽하게 다 풀로 작동을 하는 거 아니지만 조금 적게 작동을 해도 되는 거고 조금 더 크게 작동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스트로크는 두 개의 지렛대가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는 거는 오른쪽 팔꿈치가 많이 접히면 크게 작동을 하는 거고 적게 접히면 적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랑 좀 붙여서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왼팔은 근해잖아요. 근해가 여기서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이 근해가 우리가 근해를 탈 때도 근해를 그냥 이렇게만 타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얘가 파워가 생기면 더 많이 가겠죠. 그러면 우리 몸 구조상 이 근해가 더 많이 가려면 첫 번째 지렛대가 갈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라는 거죠. 맥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많이 가려면 오른팔이 접히면서 왼손목 코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지렛대는 순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골프 스윙을 하는데 지렛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지렛대 효과를 써야 되냐는 거죠. 왜 써야 될까요? 지렛대 효과를. 골프 스윙에 있어서. 효과적인 게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지렛대 효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레버리지 효과 해가지고 첫 번째가 이렇게 흔들리고 두 번째가 손목 코킹되고 요즘에는 또 세 개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왼쪽 팔꿈치가 접혔다가 펴지는 것도 이것도 뭐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길이를 길게 하자는 거잖아요. 임팩트 순간의 길이를 가장 길게 해서 지렛대 효과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받침점을 기준으로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적은 힘으로 큰 효과를 본다는 게 지렛대 효과인 거잖아요. 골프 스윙에서 지렛대 효과는 뭐냐면 임팩트 순간에 왼팔부터 헤드까지 이 길이를 가장 길게 쓰자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들었던지 간에. 근데 만약에 맞는 순간 얘가 꺾이거나 뭔가가 있으면은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핑 머신은 두 개의 지렛대 움직임에 의해서 스트로크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지렛대의 폼이 이렇게 돼 있대요. 약간 생소한 지렛대 폼인 거죠.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그리고 무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힘을 가해서 이 밸런스를 잡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그림을 그대로 틀어서 이렇게 내려면 이게 첫 번째 지렛대예요. 첫 번째 지렛대는 어디냐면 받침점이 왼쪽 어깨가 돼요. 여기가 돼요. 길이가 어디가 되냐면 그러니까 왼팔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는 어디가 되냐면 이 클럽 전체, 샤프트부터 클럽 헤드까지 전체. 그리고 두 번째 지렛대는 어디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또. 받침점이 이쪽으로 손목으로 가요. 그리고 무게가 어디가 되냐면 클럽 헤드.
그리고 움직이는 거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지렛대는 팔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거랑 붙여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시냐면 시계추 운동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골프 스윙을 할 때 두 개의 시계추 펜들럼 모멘텀에 의해서 스트로크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시계추는 팔과 클럽이 내 몸에 매달려 있어서 얘 자체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팔하고 클럽하고 같은. 근데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움직이는 요 속도가 변하면 가속이라는 게 붙어서 요번에 왼손목이 코킹이 되면서 두 번째 시계추 운동이 되는 거죠. 요 두 가지를 결합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보면 요 첫 번째 지렛대만 쓸 수도 있고 첫 번째 시계추 운동으로도 우리가 스트로크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대표적인 칩샷이나 퍼팅 같은 경우는 굳이 두 번째 시계추 운동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파워가 내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시계추 운동, 그러니까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큰 파워가 생기겠죠. 스윙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를 쓸 거냐, 두 개를 쓸 거냐는 파워의 양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흔들. 여기가 이제 꺾이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가 가속이 붙으면 얘도 꺾여서 조금 더 큰 파워를 만드는데 용이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한번 해보죠. 백스윙을 할 때 왜 코킹을 해서 우리가 할까요? 스윙을. 코킹을 안 하면은 안 될까요? 코킹을 안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왜 안 생길까요? 근데 왜 접어야 되는? 안 접고도 얘를 이렇게 갈 수 있죠. 그 누구죠? 김연아 있잖아요. 김연아가 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회전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팔을? 접고. 속도를 줄이려면? 피잖아요. 백스윙 때도 어느 정도 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쪽 가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김연아가 이렇게 팔을 접듯이 왼손목 코킹이 돼야지 이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타이거즈도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한국 제이드 펠리스인가 거기 와서 레슨을 할 때 임팩트 위에 가속을 만들려면 얘가 빨리 접혀야 된다거든. 그것도 뭐냐면 이쪽으로 가는 뭔가 가속을 더 극대화하자는 얘기인 거거든. 얘를 계속 피면 속도는 느려져요. 결국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원L 21가지 했을 때 요 7번부터 11번까지는 우리가 지렛대 할 때 본다고 우리가 안 봤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7번이 뭐냐면 요 지렛대, 그러니까 두 개의 지렛대는 압력에 의해서 작동이 된대요. 그 압력이라는 건 뭐냐? 프레셔 포인트 4가지. 그럼 첫 번째 지렛대는 팔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프레셔 포인트나 어큐뮬레이터 1번이나 4번이에요. 1번이 어디냐면 오른팔 팔꿈치가 접히는 게 1번. 4번은 어디냐면 왼팔이 가슴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게 4번인 거죠. 그럼 양팔에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렛대는 어디냐면 2번, 3번이에요. 2번이 여기잖아요. 손이잖아요. 3번이 어디냐면 오른손, 여기 검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 왜냐면 여기서 손목을 중심으로 시계추 운동을 하려면 손에 의해서 움직여 주겠죠. 이 클럽이 시계추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보시면 우리 몸에서 어딘가 느껴지잖아요. 얘가 움직이는 게. 그게 4가지 프레셔 포인트 중에 하나 또는 2개, 그 조합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고 호머 켈리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클럽의 움직임을 느끼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8번이 뭐냐면 지렛대의 어떤 부분도 독립적으로 앞으로 회전할 수 없대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제 입장에서 앞은 이쪽이잖아요. 얘 혼자서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얘가 가려면 둘 중에 하나겠지. 몸이 틀어지든지, 그럼 호라이즌도 힘진 거고, 오른팔이 펴지면 앵글도 힘지겠지. 그럼 얘는 갔잖아요, 앞으로. 그리고 9번을 보시면 지렛대는 작동 방식과 관계없이 원형으로 움직인다. 골프의 서클은, 클럽 헤드 움직이면 서클은 직선이 제어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왼팔의 지렛대, 그네는 앞으로 혼자서 앞으로 갈 수 없잖아요.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갔어요. 그럼 클럽 헤드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원으로. 그래서 그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얘는 그네가 아닌 거죠. 뭔가 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왜 원으로 움직일 거예요? 클럽 헤드는 원으로 움직이는 거에 결정적인 이유, 경사진면. 모든 클럽은 다 이 경사진 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경사진 면에서 제가 왼팔을 몸의 움직임에서 그대로 경사진 면을 유지하려고 하면 경사진 이 끝은 더 아크를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경사진 면이 더 이렇게 가파르다고 생각을 하면 아크는 더 작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섰어요. 얘가 더 이렇게 경사진 면에 있으면 이 아크는 더 커져요.
그게 말 많잖아요. 그래 곡선이 맞느냐,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맞느냐, 곡선으로 움직이는 게 맞느냐. 내 느낌은 직선이지만 제 3자가 봤을 때는 곡선이 맞을 수도 있죠. 그게 액션하고 모션 차이 했을 때 그거 여기랑 또 붙죠. 자, 그리고 10번을 보시면 지렛대는 플레인 포스에 의해 임팩트를 통과해야 된대. 플레인 포스가 어딜까요, 우리가? 플레인이 면이었잖아요, 면. 플레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골프 스윙에 필요한 플레인? 이렇게 기울어지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들었으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사면을 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붙여서 생각해야 될 게 3차원 임팩트 방향. 다운, 아웃, 포워드. 포워드는 관성에 의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흔들흔들 해도 이 끝이 제가 이렇게 들어놓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밑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가두는 거잖아요. 근데 골프에서 필요한 이 관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시계추 운동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요 면을 잘 유지한다고 치면 얘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오고 바깥으로 나가는 이 움직임에서 앞으로 가는 거는 이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가주겠죠. 그때도 그네랑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간 거는 내 의지에서 간 게 아니잖아. 자, 그리고 11번이 뭐냐면 클럽 헤드 포스와 모션은 무게중심의 직각으로 플레인에 있으며 스피드, 질량, 스윙 반지름에 따라 변한대요. 어렵죠? 저 이거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이거 이해하는데 한 수백 번 보니까 조금 그때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클럽 헤드 포스와 모션은, 그러니까 클럽 헤드 움직임이겠죠, 결국에는. 움직임은 무게중심의 직각으로 플레인에 있으며 스피드, 질량, 스윙 반지름에 따라 뭔가 변한대요. 그럼 여기서 저 무게중심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게중심의 직각. 얘가 플레인 라인이에요, 파란색이. 클럽은 이렇게 있죠? 무게중심의 직각이 무는 거. 클럽 헤드에 노란 공이 있는 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스위스팟이에요. 이 스위스팟을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왼팔은 그네예요. 얘는 혼자 못 가요. 스위스팟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이 플레인 라인을 중심으로 스위스팟은 저 라인을 지키겠죠. 이렇게 곡선으로 지켜주겠죠. 근데 얘는 길이가 길거나 얘가 무겁거나 또 뭐가 있죠? 스피드가 빠른 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또 받겠죠. 그러니까 스위스팟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은 얘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지렛대하고.